조경기능사 필기시험, 비장의, 무기, 한국조경사 기출 키워드를 쪽집게처럼 쏙쏙 뽑아 설명해 드립니다. 한국조경은 조선시대 이전과 이후 두 개 영상으로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보라색 자막으로 표시된 내용은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조선시대 이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백제,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경을 중점적으로 파악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우선 백제시대부터 살펴볼까요? 백제시대는 석연지와 임유각, 국남지 이 세 개 조경 유적의 명칭을 기억해 두세요. 석연지는 백제시대 정원에 놓였던 점경물로 이름 그대로 연꽃을 심은 돌로 만든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석조에 물을 담아 연꽃, 부들, 개구리밤, 마름과 같은 부엽식물과 물고기를 키웠어요. 임유각은 모임이나 연회를 갖기 위해 조성한 백제의 누각입니다. 한성에 있던 백제가 도읍지를 지금의 충남 공주 지역인 웅진으로 옮겨와 산을 빙둘러 공산성을 축조하고 산성 안에 임유각을 조성했어요. 국남지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부여 지역에 조성된 조경 유적인데요. 백제 무왕 35년인 634년 궁궐의 남쪽에 조성된 연못이라고 해서 국남지라고 불립니다. 이제 통일신라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예전엔 안압지로 불리던 통일신라의 동궁과 월지는 한국조경사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동궁과 월지는 어떤 식으로 조성되었는지를 잘 파악해 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비장의 무기가 이번 영상을 통해 딱 정리해 드릴게요. 동궁은 임금이 손님을 맞이하고 연회를 베풀던 별궁이었습니다. 통일신라의 동궁에는 메인 연회장으로 활용하던 정각인 임회전과 연못 월지가 있었는데요. 임회전은 해안경관을 표현한 월지의 임에 세워진 정각이라는 뜻에서 임회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임회전을 끼고 조성된 월지는 통일신라가 최전성기를 누렸던 문무왕 14년에 조성되었어요. 통일신라 사람들은 신선사상의 이상세계를 월지를 통해 현실에 형상화하고자 했는데요. 월지에 조성된 무산 12봉과 삼신산에서 그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선녀가사는 신선세계를 뜻하는 무산 12봉을 표현하기 위해 월지의 동쪽과 북쪽 호안에 석가산을 연속적으로 쌓고 주변에 화초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신선사상에 바다 건너 이상세계를 상징하는 복내, 영주, 방장의 삼신산을 표현하고자 연못을 해안 풍경처럼 조성하고 연못 안에 3개의 섬을 놓았는데요. 월지의 동쪽엔 가장 큰 섬인 영주도와 가장 작은 섬인 방장도가 있고요. 월지의 서쪽에는 중간 크기의 복내도가 있습니다. 섬의 모양은 거북이형입니다. 머리와 다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형태가 울룩불룩하죠? 육각형도, 사각형도, 한반도형도 아닌 거북이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월지를 흐르는 물은 남동쪽 입수구를 통해 들어와 월지를 에워싸며 곳곳을 흐른 후에 북쪽 배수구로 흘러나가도록 했습니다. 시험에서는 입수구와 출수구가 한 곳에 있다는 말로 오답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월지의 입수구와 출수구는 각각 남동쪽과 북쪽으로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월지의 하이라이트, 호안의 모양을 살펴볼까요? 월지는 호안의 모양이 다양한 것이 특징인데요. 직선인 곳도 있고 불뚝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구불구불 굴곡져 있는 등 다이나믹한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위에 따라 살펴보면 임회전이 위치해 있는 서쪽과 남쪽 호안은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모난 건축물과 직선으로 된 호안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요. 동쪽 호안은 불뚝 돌출해 있는 반도 모양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지도의 남해안을 보는 것 같죠? 북쪽은 구불구불 굴곡져 있는 해안형 호안으로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호안의 모양을 다양하게 설계한 이유는 주요 조망점인 임회전에서 동북쪽으로 연못을 바라보면 마치 바다와 무산 12봉의 높고 깊은 산을 보는 듯한 감상에 빠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동궁과 월지를 통해 신선사상을 담은 해안 풍경을 표현하고자 한 통일신라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통일신라 동궁과 월지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비장의 무기가 한 큐에 정리해 드릴게요. 통일신라 최전성기인 문무왕 14년에 조성된 동궁의 월지는
신선사상의 이상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안의 동산과 석가산을 조성해 표현한 무산 12봉과 바다를 축소한 듯한 연못안의 삼신산, 복내, 영주, 방장, 세 섬을 통해 신선사상의 이상세계를 정원에 담았습니다. 월지의 남쪽과 서쪽 호안은 직선으로 설계하고 물가에 임해전을 지었습니다. 동쪽 호안은 불뚝 돌출해 있는 반도 모양입니다. 북쪽은 구불구불 굴곡져 있는 해안형 호안으로 조성했습니다. 월지를 흐르는 물은 남동쪽 입수구를 통해 들어와 월지를 에워싸며 곳곳을 흐른 후 북쪽 배수구로 흘러나가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시대 조경 핵심 키워드는 내원서와 송나라 딱 두 개입니다. 먼저 내원서는 고려시대 궁궐에서 정원을 관리하던 관서인데요. 막상 시험장에 가면 고려시대의 내원서와 조선시대의 장원서가 헷갈릴 수 있어요. 조선시대 장원서는 원래 고려시대의 내원서였다고 생각하면 조선시대 장원서를 고려시대 궁궐정원을 관리하던 관서로 선택하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원래 내원서. 조선시대 장원서는 원래 고려시대 내원서였다. 조선시대 장원서가 원래는 내원서였다. 고려시대는 원래 내원서였다. 고려시대 원래 내원서. 원래 고려 내원서다. 원래 내원서. 다시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잠깐만 집중해서 익혀주세요. 시험장에서 1초 만에 답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편 고려시대에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송나라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고려시대 당시 중국에선 송나라가 화려한 예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당시 송나라에서는 시, 그림, 음악 등 예술 문화가 발달했고 이런 문화생활을 즐길 만한 곳으로 운치 있는 정원을 조성해 문인들이 모여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함께 모여 감상하기 위한 화사한 하원을 가꾼 것은 물론이고 석가산과 정자를 조성하는 등 화려한 감상 위주의 정원이 유행했습니다. 송나라와 친교를 맺었던 고려시대 문인들 또한 송나라의 정원 문화에 영감을 받아 정원에 석가산을 놓고 휴식과 조망을 위한 정자, 무각, 화원을 조성하는 등 관상을 위한 화려하고 이국적인 정원을 가꾸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정원에서는 대비를 중요시했는데요. 대비 또한 중국 송나라 정원의 독창적인 조경수법이었습니다. 대비는 정원 곳곳의 공간을 이동할 때마다 이전의 경관과 대비되는 경관이 펼쳐져 우와! 하는 탄성이 나오도록 정원을 조성한 방식입니다. 좁게 이어지던 정원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아주 큰 연못이 나타난다든지 일부러 가림막 뒤에 정원을 숨겨 생각지 못했던 정원을 나타나게 하는 송나라의 대비수법을 고려시대 귀족들도 자신들의 정원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중국 정원의 특징인 대비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라 비장의 무기 중국편 영상에서도 다루고 있으니 중국편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세요. 고려시대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만큼 비장의 무기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고려시대 궁궐에 소속되어 정원을 관리하던 관서는 내원서입니다. 고려시대 정원은 중국 송나라 정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려시대 정원에서 받아들인 중국 송나라의 정원 수법은 대비입니다. 고려시대 정원에는 송나라 스타일의 석가산, 무각, 화원을 조성해 관상 위주의 화려하고 이국적인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여러분, 비장의 무기와 함께하는 조경기능사 공부 재밌으신가요? 조경기능사 시험 합격을 위한 비장의 무기 영상을 더 많이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감사합니다.